술은 점차 늘어 매일 저녁 3-4병 이상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었고, 이후부터는 학기 중, 방학,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별의별 이유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A에 와서 얼마 전 단주 2년을 맞이한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잔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때문에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집의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고 그댁 가족분들과 맥주와 과일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취해버렸고 다른 여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형들이 알려준 음담패설을 크게 내뱉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는 학생이라 술 먹을 기회도 몇 번 없었고 억지로 찾아서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20세가 되어 마시게 된 소주는 왜 이리 쓰고 맛없는지 가까이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기숙사나 동아리 선배들은 온갖 이유를 대가며 술을 강권하곤 했는데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기 위해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군대 휴가 혹은 외박 나와서나 가끔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후 술이 걷잡을 수 없이 늘었습니다. 특히 군에 입대하면서 흡연까지 하게 되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눈치라도 보고 빠릿빠릿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었는데 멍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되어 무엇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23세 여름방학에 느꼈던 눅눅한 밤의 공기가 생각납니다. 낮에는 구청 스포츠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보조 강사 활동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지만 저녁에는 고시원에 돌아와 꿉꿉한 이불 위에서 야구 경기를 보며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은 점차 늘어 매일 저녁 3-4병 이상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었고 이후부터는 학기 중, 방학,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별의별 이유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지 1년 6개월쯤이 흘렀을 때 저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건전하게 살고 있는 선후배들 옆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레 술을 멀리할 것 같아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 한심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건지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학교 선배, 아버지의 지인, 그리고 졸업 전 취득한 자격증 덕분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술 냄새 안 나는 척, 술 안 마신 척 했던 연기는 얼마 가지 않아 들통이 났습니다. 반강제적인 자진 퇴사, 공공물품 도난으로 해고, 근무 중 음주 문제로 해고, 연속적인 무단 결근으로 해고 등을 당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물론 저를 소개해준 분들에게도 큰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사업으로 자수성가하셨던 아버지가 저를 돌보지 않고 성적으로 억압한다는 원한을 가지고 있던 저는 제가 성인이 된 후 주춤하셨던 아버지에게 어릴 때 제가 받았다고 생각했던 무시와 비아냥거림을 그대로 되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술 문제로 마음이 편하실 날이 없었는데 어디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만 봐도 제가 그런 모습일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술 문제로 직장에서 여러 차례 해고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렇게 키운 부모님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나의 삶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제가 선택한 회피였습니다. 저의 경력과 사회생활, 그리고 가족관계를 무너뜨린 술은 이제 제 몸도 망가뜨렸습니다. 튼튼하다고 자신해왔던 건강도 반복적인 급성 췌장염으로 인해 속이 골아버렸습니다. 술 마시고 자다가 제 발로 직접 병원 응급실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며 들어갔었고 대략 2, 3주 정도의 입원 후 태어나고 다시 마시면 죽는다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도 길면 3개월, 짧으면 3일 만에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급성 췌장염에 걸려 입원해야만 술이 억지로 멈춰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술 마시며 살다가는 결국 내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고 직후에 그래도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한 중독치료센터에서 보내준 AA 모임 알람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AA는 술을 끊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를 유지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이는 모임 시간표를 보니 전국 어디서나 거의 1시간 이내 거리에 매일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AA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단주 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AA 모임에 나와서 내가 살아온 과거들을 돌아보며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왜 술을 마셨고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과 신의 도움 아래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금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돌아보니 28세 때 당시 교회에 같이 다니던 어떤 누나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술은 음료가 아니라 친구야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외롭고 쓸쓸하고 화나고 답답할 때 연거푸 술 몇 잔을 마시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게 해주니 술은 나에게 고맙고 소중한 친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과 횟수가 길고 잦아질수록 이 술이라는 친구는 나를 더 외롭고 고립되고 답답하게 만들고 사회와 가족과 지인들과 단절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술과의 단절을 위해 또 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AA 모임에 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과 함께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